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응급구조사, 이 직업은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환자의 구조부터 이송, 응급처치까지 목숨이 오가는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토미는 이와 관련된 폴란드 우츠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츠, 우리에겐 낯선 곳이긴 하지만 폴란드 내에선 인구수 3위를 자랑하는 대도시예요. 참고로 이곳은 동유럽의 영화 산업의 거점인데 그래서 폴란드의 할리우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우츠에서 할리우드에서조차 보기 힘든 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어느 일요일 늦은 밤 우츠에 살고 있던 중년 여성 A씨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곧이어 온몸에 식은땀이 맺힐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곧장 여보 하면서 폴란드 119인 999를 호출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아픈 A씨가 외쳤습니다. 여보 부르지 마요. 고통에 힘들어하면서도 절대 구급차를 부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게다가 이때 남편 또한 그래 안 부르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순순히 전화기를 내려놔요. A씨는 결국 하룻밤을 꼬박 지샌 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우츠 시민들은 아무리 아파도 구급차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구급차를 믿지 못하는 소름 돋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002년 1월 23일 폴란드의 대형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에 실린 충격적인 폭로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응급구조사와 또 장의사 간의 오래된 유착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자, 환자가 발생했어요. 신고를 받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 달려가서 환자를 차에 옮겨 싣게 되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최대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시신은 곧 돈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환자가 사망을 하면 유가족한테 이쪽 장의사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유도를 한 후 거기서 뒷돈을 챙깁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한 이 사람들 앞에서는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노린 거고요. 그렇게 장의사에게 시신을 넘길 경우 한국 돈으로 한 번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겁니다. 시신 양도에 따른 커미션이었죠. 그렇게 해서 시신을 받은 장의사 또한 이 유가족한테 웃돈을 받습니다. 자기가 준 돈이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좀 더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요. 결국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쓸데없이 비싼 장례 비용까지 치러야 하는데요. 이렇게 응급구조사와 장의사가 죽음으로 장사를 했다는 사실에 폴란드 온 국민은 배신감을 느꼈고요.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 또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드러난 진실이 너무도 예상 밖이었어요.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응급구조사와 장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장의사와 거래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질렀죠. 자, 기본적으로 시신이 많으면 커미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욕심에 눈이 먼 이들이 급기야 환자들을 고의로 사망하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숨이 끊어져가는 상황에서 전기충격요법이나 어떤 방식을 써서 목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정말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사진 속 남성의 이름은 안드레 노보첸. 폴란드 우츠에서 근무하던 응급구조사인데 이 사람 또한 아주 오랫동안 일명 시체파리로 수입을 올리던 사람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특정 장의사에게 인도를 해서 돈을 챙기는 게 너무도 일상화되었고요. 어느덧 그에게 죽음은 곧 돈이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노보첸이 더 많은 돈을 더 빠르게 벌고 싶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선 시체가 많아야 하잖아요. 우츠가 34번지 위급 환자 발생이요. 이렇게 호출이 왔는데도 노보첸은 느긋합니다. 일부러 더 늦게 출동해서 환자가 죽음에 가까워질 가능성을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설사 구급차에 타더라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환자를 싣고 나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지금 구급차에 환자가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가서 여유롭게 햄버거를 먹고 온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망을 피하지 못한 시신은 장의사에게 넘어갑니다. 심지어 그 은밀한 거래엔 나름의 은어도 있었어요. 오늘 밤에 워프시 둘이요. 여기서 이 워프시란 건 폴란드어로 가죽이란 뜻이었는데요. 시신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경박하죠. 사건과 관련된 의사, 간호사들도 다를 바 없이 시신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만들까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 나눠 가졌고요. 자, 그러던 중 이들에게도 고민이 생겨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작은 도시의 사망자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자연재해나 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 이상 사망자는 꾸준하진 않으니까요. 또 환자를 그냥 방치해 놓는 방식으로는 죽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영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단순히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적인 방법을 쓴 건데요. 이들은 구급차에 파블론이라는 약물을 다량으로 쌓아놓게 됩니다. 환자가 이송되는 동안 몰래 이들에게 파블론이란 약을 주입하기 시작했죠. 파블론, 이건 대표적인 근육 이완제인데요. 주로 전신 마취를 할 때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하면 우리 몸은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보통 기도에다가 이 튜브로 된 관을 삽입해서 인공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죠. 근데 기도를 그냥 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 근육 이완제를 쓰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근육 이완제를 과하게 사용할 경우 사람은 호흡 저하 또는 심박수 상승, 심각하게는 아예 무호흡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부르는 약인 파블론인 건데 당연히 병원에서 관리도 엄격해요. 병원 수술실에는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의사의 지시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죠. 실제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파블론이 사형을 집행할 때 또는 안락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호흡증이 일어나니까 이에 대한 부작용을 활용한 거예요. 잠깐 미국에서 사형수에게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식 상실을 유발하는 약물, 그리고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 그리고 파블론, 이 세 가지를 함께 주입해요. 이럴 경우 죄수가 약이 주입되고 나서 사망하는 데까지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보통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세 가지 약물을 필수적으로 쓴다고 해요. 만약에 1번 그 의식 상실 약물이 없을 경우에 사형수는 숨을 못 쉬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또 심정지 유발약을 만약에 안 쓸 경우에는 이 몸이 최대한 버티려고 하는 게 있어서 또 사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시 폴란드 구급차 살인사건 방식을 좀 살펴보면 이들이 환자를 죽이기 위해 사용한 약물은 파블론 하나였습니다. 환자분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진통제 놔드릴게요. 이러면서 파블론을 주사했는데 잠시 후 환자들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의식은 말짱하죠? 그 의식이 말짱한 상황에서 심장은 또 멈추지 않으니까 그걸 다 느끼면서 몸부림쳤고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한편 범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싶은데 이렇게 해야만 호흡 정지 판정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돌연사로 포장하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환자 보면서 너 죽으면 바로 돈이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소름 돋게도 이런 범죄는요, 무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14년 가까이 자행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시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노인, 노숙자, 응급차에 실어서 파블론 주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너무도 조직적이고 치밀한 연쇄살인이었죠. 사실 자기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도 이게 14년 동안 응급차 안에서 수많은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런 사실이 드러난 후였어요. 정작 범인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겁니다. 파블론을 공급했잖아요. 근데 그 공급한 의사들도 그 구조사가 그런 거지 나는 몰랐다 라면서 꼬리 자르는 거예요.
그저 의료 과실을 숨기려는 줄 알고 나는 그냥 협조했을 뿐이다 라는 변명. 하지만 파블론요, 이게 수술실에 금고에 있는 약입니다. 그게 구급차에서 발견된 상황이에요. 10년 넘게요. 공범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 무서운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용의자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약 8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풀려났고 그중 40여 명만이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건 단 4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응급구조사 노보첸, 그리고 그의 동료 카롤 바나스, 그리고 이들과 협력한 2명의 의사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장 당연히 믿고 타는 게 응급차인데요. 사건이 발각된 지 5년 만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 중에 노보첸은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동료 바나스에게는 징역 25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또 이들에게 약물을 제공하고 사인을 위조한 2 의사, 야누시 쿠클린스키는 징역 6년, 파웰 바실레프스키는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수백 명의 용의자가 풀려난 것도 모자라서 형량마저도 사실 터무니없이 짧죠. 당연히 여기에 우리도 분노하는데 폴란드 국민들은 어땠겠어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범죄가 계속 이어졌다면 언젠가 나 자신이 또는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구급차에서 죽임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분노한 우쭈 시민들은 구급차에 돌을 던지고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쭈 거리에 구급차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아직 스토리 조금 더 남아있는데요. 이 주범격인 노보첸,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오히려 동료 수감자들한테 자랑스럽게 자신의 구조차 살해 경험담을 늘어놨는데요. 그러면서 적어도 50명은 내 손으로 죽였다고 자랑했었죠. 노보첸도 이 정도인데 겨우 5, 6년의 징역을 살다 온 의사들은 어땠을까요? 사건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건 이후 폴란드 보건당국이 내놓은 범행 동기는 또 한 번 폴란드를 뒤집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건 우리 폴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인들의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은 꽤 고소득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폴란드에서는 지금 적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돈의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살인이 될 수는 없죠. 오히려 범인들을 감싸는 보건당국의 입장은 국민들의 화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발각되고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의 구급차는 오늘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누군가는 구급차를 볼 때마다 소중한 내 가족, 아픈 내 가족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었던 폴란드의 살인 구급차 이야기.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